안녕하세요. 기티타로기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이 나에게 보내는 운명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 신은 그리고 운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멋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때로는 그 계획이 내가 꿈꾸고 목표로 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 다음 단계를 좀 계획하고 있다 보니까 경험해 가면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지금부터 그 신의 메시지,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그 메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천천히 심호흡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카드 선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이 보내는 운명적 메시지. 네, 그럼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 마쳤나요? 아직 고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톤을 준비했으니까 스톤과 카드를 함께 보시면서 천천히 다시 선택해 주셔도 괜찮시답니다. 깊게 심호흡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스톤과 함께 카드 고를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 모두 마쳤죠? 그럼 오늘 리딩 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 3번, 4번, 1번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보내는 운명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 부정적인 것에 당신을 맞추지 마세요 라는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이 카드는 그야말로 좀 하향평준화된 그런 상황이다 라는 장면을 좀 일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놓이다 보면은 거기서 해결 방법,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그것보다 1번 분은 더 뛰어난,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주변이란 게 나의 상황, 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쩌면 1번 분의 마음까지도 여기 물들어져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분들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특히 뭐 고등학생분들은 더 할 나위 없겠죠? 학벌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잘못 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나온 대학교 자체가 그렇게 메이저 대학이 아니다 라는 상황이라면 나는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나는 더 좋은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해요. 물론 그 학벌이라는 게 필요한 자격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요소가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정말 한 30대만 되셔도 다들 아시거든요. 학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있으면 좋지. 근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학벌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1번 분은 약간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내 학벌이 안 좋아서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나의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절대 앵커링, 내가 거기 발목 잡혀가지고 내 미래를 예상하고 계획할 필요가 없어 라고 카드가 딱 들려오는 것 같다 보니까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카드를 뽑아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장면은 뭐 학벌이 안 좋다라든지 뭐 이런 장면을 뛰어넘어가지고 약간 1번 분의 삶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좀 안 풀리는 시간이 길었다라고 좀 읽히는 것 같거든요. 10번 만지 카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공부를 남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거고 어떤 뭐 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1번 분은 저렇게 최선을 다하기
사람이기 때문에 돼야 되는 사람이다. 언젠간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도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완지를 10개 들고 가는 이 뒷모습을 그려놓은, 이 뒷모습을 지켜보는 각도로 지금 펼쳐진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분의 주변 사람들이 1번 분을 더 응원하고 넌 될 거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일어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은 좀 잘 될 거야, 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렵게 좀 여기시는 것 같아요. 8번 소드 카드, 내가 나의 생각에 부정적인 어떤 사상에 지금 쌓여져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카드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길은 있답니다.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두 눈을 명확하게 뜨고 주변을 살펴본다면 나아갈 길은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지금 1번 분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그대로 지속해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새로운 활동이라든지 어떤 변화구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할지라도 좋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오히려 느끼는 쪽이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희망을 잃어버렸다든지 포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방향 속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카드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곧 어떤 한 단계가 완성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져 나갈 것 같은데 그게 펼쳐질 때도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상을 제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오히려 1번 분이 좀 여기실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제겐 좀 명확하게 들려왔던 것 같거든요. 이제까지 직장인 분이시라면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승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한 단계 승진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인생 가도가 창창대로가 펼쳐지는 더 멋진 미래가 실제로 내 인생에 펼쳐지려고 계획되어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승진 얘기가 들려왔을 때 그걸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여긴다든지 제가 또 기대했다가 근데 안 될까봐 그냥 마음을 닫고 승진도 그냥 안 하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꺼낼래요. 이렇게 전달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좋은 미래를 꿈꾸고 욕심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이 좀 잡히는 것 같거든요. 희망을 가졌다가 안 됐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실망할까봐 그게 오히려 나한테 더 아플 것 같아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카드는 부탁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따른다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번 분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받게 되는 것들이 있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지금 제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계속해서 뭐냐면 1번 분은 뭔가를 기대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뭔가 잘 될 것 같을 때 거기에 내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다가 만약에 안 돼버리면은 그럼 내가 자존심이 더 상해버린다든지 이런 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제 김칫국 마셨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굉장히 뭔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내가 혼자서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거든요. 10번 소드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왔던 그 모든 것들의 어떤 한 단락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끝을 보게 된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되고 노력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시기 자체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6번 펜타클 카드 내가 당연히 받았어야 했던 그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카드 그림에서도 이 성녀한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진 내가 뭔가를 갖지 못한 남루한 이런 차림이기 때문에 아마 1번 분은 내가 앞으로 잘 되어갈 때 뭔가를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좀 자존심도 많이 낮아진 상태이신 것 같고 달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좀 민망하다라고 느끼는 감정도 잡히는 것 같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내 인생의 깊은 침체기를 경험하셨다가 좋은 시기를 딱 맞이하게 되는 그 기점의 분들이 좀 많이 뽑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텐데 그거를 내가 못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에 힘이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자체가 실제로 그 말 한마디 내가 마음 여기는 게 많은 변화를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1번 분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반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홍길동이라는 친구랑 임꺽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홍길동이라는 친구는 제가 반장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고, 임꺽정이라는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지를 안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안 할래요 라고 여기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홍길동한테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분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승진운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서 직장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좋은 소스를 주는데 저는 그냥 그거 욕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누군가가 뭐 또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 제안이라든지 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내가 던졌을 때 했을 때 안 될까봐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 있으려고요.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1번 분한테는 내가 열심히 그냥 이 우물 안에서만 해왔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흐름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들어왔을 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까봐 그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 승진 아니라 이직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직했다가 더 힘들까봐 전 이직 생각도 없어요 라고 절대 내가 여기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지금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지라, 과연 이 메시지를 따랐을 때 그때 1번 분의 모습은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퀸의 펜타클 카드 옆으로 4번 완츠 카드가 떠있네요. 정말 좋은 제안, 기회, 경축할 만한 사건을 받게 된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이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받게 된다라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이 펜타클의 여왕 카드는 굉장히 움직임이 적은 카드예요. 내가 뭔가를 구하고 노력하고 달라고 갈구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 6번 펜타클 카드에서도 이 여인이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 정도 주는 게 정당하다라고 여기고 있어서 주는 장면처럼 1번 분한테 정당하게 당연하게 내가 받게 되는 어떤 요소가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들어올 예정인 것 같은데, 근데 이야기 드렸죠? 그걸 지금 카드가 걱정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건 들어왔을 때 안 받을까봐, 들어왔을 때 거절한다든지 들어왔을 때 1번 분이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을까봐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저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욕심나요 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4번 완즈 카드, 정말 서류에 좋은 계약 사인을 하게 된다든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든지 좋은 기관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런 장면이 딱 드러나지고 있는데, 아마 그걸 받는 순간마저, 그 받는 그 자체마저도 1번 분한테는 대단히 큰 경축할 만한 사건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4번 완즈 카드는 사람에 비해서 집도 나무도 새도 전부 다 엄청 크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1번 분이 4번 단계, 아직 지금부터 좋아질 거야, 이거는 시작이고 맛보기야 라는 거기에서부터 이걸 대단히 크게 느낀다, 대단한 행운으로 느낀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까지 얼마나 답답하고 못 받았었는지가 지금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답답했고 못 받고 결과가 나지 않고 나에게 합당한 보상이 들어오지 않았던 미래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이실지라면 거기서 끝나는 시기가 들어왔다 보니까 내 기준치를 바꿔야 될 타이밍,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직장 생활을 사실 그렇게 오래는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연봉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해봤는데, 연봉 협상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200만 원, 월에 200만 원 받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한 5만 원만 달에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그냥 연봉 자체가 확 뛰어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1번 분한테는 대단한 행운처럼 느껴지는데, 이야기 드렸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끝은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더 좋아질 테니까 내 연봉이 월급 200에서 400으로 뛰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그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 제안까지 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꼭 열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좋은 점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블럭 카드가 떴는데 4번 완즈 카드랑 좀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쌓이는 카드가 떴습니다. 확실히 1번 분한테는 계속해서 좋은 일, 좋은 제안, 좋은 기회가 들어와질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받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내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주거나 나의 역량 자체도 여기서 크게 성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쌓게 된다라고 카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렇게 나의 기준치를 한번 상향화시켜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내가 바닥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의 기준치가 0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고정되지 말아달라고 카드가 부탁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쌓아 올라가지면서 나의 기준치가 1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 달라라고 카드는 부탁하고 있으면서 재밌는 게 지금 행운카드에서 내 집만한 곳이 없다라는 카드를 뽑아주셨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집이 구름 위에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분은 굉장히 잘 됐을 때 그때 내가 엄청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더 잘 되면은 그건 당연히 더 힘든 어떤 조건이 붙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1번 분은 더 잘 되어가면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나가고 쌓아나가면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 미래는 더 잘 되는데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행운 카드로 떴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생을 반드시 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거 이제까지 충분히 짊어져 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받아갈 수 있는, 누려갈 수 있는 것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1번 분 되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보내는 운명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은 춤추는 삶의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타로 카드에서 춤이라는 건 인생의 변화, 자율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즐거움을 담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세부 메시지 카드에서도 당신의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히 변화의 포인트를 이 신이 지금 부탁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쭉 하지 말고 재밌게 한번 바꿔봐. 이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만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세부 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달카드 옆으로 전차 카드가 떠있네요. 두 카드 모두 다 메이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 메시지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굳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이번 분을 변화하고야 말도록 움직이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 쫄지 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행동해 주기만 하면 돼 라는 메시지가 딱 들리는 것 같아서 딱히 걱정은 안 되는데 이걸 즐거움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걱정으로 가져가느냐라는 포인트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걸 지금 신은 읊어주고 싶어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네요. 재밌는 게 지금 메인 카드에서도 저 멀리 달이 보이고 있거든요. 달 카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드 뜰 때마다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서 갈 수 있다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달해 드리거든요. 왜냐면 정말 미스테리 같은 사건이 일어날 거라서 그래요. 미스테리할 정도로 잘 풀려나가는 내 인생의 황금기가 펼쳐나가는 그런 사건이 펼쳐질 거거든요. 근데 춤을 춰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뭔 줄 알 것 같네요. 지금 전철 카드 보시면은 지금 흑백 대비되는 두 스핑크스를 몰고 가는 사나이가 그려져 있죠. 뭔가 잘 안 되는 좀 풀어져 나가는 게 매끄럽지 않은 불협화음 같은 사건도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정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움직여 나가고 바꿔나가고 조율해 나가면 될 테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스타트 라인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결승점까지 가기 위해서 그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계획하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카드의 메시지인 것 같네요. 왜냐면은 그런 장면 자체가 지금 모든 카드에서 계속해서 읽어지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가제의 여행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타로 카드에서 가제는 가장 낮은 곳에 붙어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은 어떤 변화를 곧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변화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전문가라든지 경력이 많다든지 내가 경력이 많은 분야에서 시작해 갈지라도 안 해봤던 쪽으로 가게 되는 좀 이런 감정을 세게 받으실 것 같거든요. 초심자의 느낌.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되고 두렵기도 할 거예요. 뭔가 문제거리가 생길까봐. 내가 이렇게 변화해 나갔을 때 얼마까지 가야 내가 진짜 목표로 하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결과에 닿게 될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막연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심지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내가 계획하고 연습했을지라도 그 밖에 내가 연습한 대로 일어나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돼. 잘할 거야. 운 자체는 잘 들어와 있고 그걸 내가 가볍게 즐길 수만 있다면 정말 이번 분이 시작할 때는 기대도 안 했던 그 정도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가질 것이다 라고 전달하고 있어서 약간 끝이 안 보이고 명확하게 좀 목표가 안 잡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장면이 제 눈에는 좀 보이게 되는 것 같네요. 회사에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 거기 이번 분이 들어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이 느끼시기에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해야 될 일을 딱 정리해서 던져줘야 되는데 정리되지도 않고 이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하지? 약간 이런 감정일 것 같아서 하지만 그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따른다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가 이번 분 인생에 일어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완체 카드 옆으로 6번 소드 카드가 같이 드러나져 있네요. 내 인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데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장면이 좀 재밌게 읽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변화를 취하겠다,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운들이 쏟아지듯이 들어와서 나에게 기회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를 전달해 줄 거래요. 그걸 내가 받아서 가게 된다면 정말 내 인생의 빠른 상승 곡선, 그야말로 인생 황금기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6번 소드 카드가 그려져 있죠. 이 카드는 파도가 치는 곳에서 잔잔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여정 자체가 걱정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괜찮아진답니다. 제 눈에는 이게 어떤 환경이 편안해진다 이런 장면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때그때 내가 맞춰야 되는 거 순간순간에 이번 분의 임기응변을 바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당황됐을지라도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네? 이런 귀인을 내가 만나게 됐네? 이 기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받게 되네? 그걸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만 즐길 수 있다면 받아가면서는 걱정되는 거 없을 거래요. 뜻하지 않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걸 내 인생의 행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귀인이 있기 때문에 또 걱정되는 게 없다 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발자국까지는 어떻게 가겠는데 두 발자국부터 좀 감이 안 와요. 이런 데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면서 내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라고 카드가 전달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가 어렵지 하다 보면은 괜찮아지기 마련이고 딱 그 장면을 읽어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번 분 인생에 있어가지고 즐거움은 물론이고 내 자기 확신, 심지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깨닫게 된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면서 한번 목표를 잡고 또 계획도 수정하고 이렇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모습일지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이 이 메시지를 따랐을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완체 카드 옆으로 7번 소드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자의 카드죠. 승승장구. 그야말로 그 장면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지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번 분한테 좀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춤을 추고 있는데 마치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한테 모두의 시선이 모아지는 것처럼 이번 분은 그런 주인공적인 역할을 앞으로 좀 해나가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멋지게 해나가시고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건 딱히 없답니다. 그렇지만 이 신은, 이 우주는 이번 분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7번 소드카드가 딱 떴지 않나 라고 잡히고 있어서 그렇게 이번 분이 잘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번 분한테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붙어드는 악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6번 완즈 카드는 내 뒤에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내가 좀 자만하고 이렇게 행동해버리면 이 사람들 중에 있어서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동시에 너무 이 사람들을 좀 가까이 두지 말고 모든 걸 다 알려주지 말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균형성만 잘 잡아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리 좋은 사람 많아도 거기 쭉정이가 없을 순 없거든요.
어떤 일이든 잘 풀려나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트러블이 없을 순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하기에도 이거는 좀 실수투성인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일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또 그때그때 이번 분이 잘 조율해서 맞춰서 가실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알긴 알고 가야 된다는 거, 이런 장면을 지금 카드는 읽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조언 좀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조언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카드는 말해 뭐 할까요? 너무 좋은 카드가 떴죠. 황금 거북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횡재수, 행운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풍요가 다가오고 있다. 그 풍요를 맞이하러 가줘라 라고 읽어주고 있거든요.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를 취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안 가봤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좀 불안해하는 과정을 달려나가야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끝에 풍요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주신다면, 그리고 받아가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번 분의 것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다는 거. 다만 내가 이렇게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 중에 있어서는 정말 이 콩고물을 얻어먹는다라는 게 이번 분한테는 악인이지만 이 상대방의 인생에 있어서는 좀 자립심이 없어져 버리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또 해주지 말라는 거, 그게 오히려 또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일 수 있는 하나의 행동 가짐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해양 카드를 보시면은 솔직하게 말하는 카드가 떴답니다. 이렇게 살면 이번 분은요, 우선 직관적으로 보였던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불안정한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아마 지금의 이번 분이 보시기에는 불안정하다, 계획되어 있지 않고 다음 단계가 뭔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길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고 내가 지금 모르는 어떤 횡재수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이번 분한테는 더 찰떡같이 잘 맞는 삶이 되어줄 것 같아요. 정말 속 시원하다. 내 인생 이렇게 풀려나갈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이렇게 변화를 취해봤을 텐데, 그 길을 실제로 이번 분은 살아가게 되면서 내가 본질적인 나를 찾게 되는, 나의 스타일을 알게 되는 이런 장면이 늘어나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죽기 전에 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와, 한이 없다. 이런 삶이 실제로 펼쳐질 것 같아서 이 모든 풍요와 미스터리 같은 놀라운 흐름을 멋지게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해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보내는 운명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번은 휴식을 취해라 라는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이 카드를 보자마자 뭔가 사모분들은 지나치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좀 빈틈이 없다라는 소리가 좀 들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장면 속에 있어서는 정말 휴식 그 자체, 내가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특히 요즘에는 자기 개발에 중독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컨디션이 안 좋다면 신체적인 걸 푹 쉴 시간이 실제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결실이라든지 자기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마냥 재밌는 거,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잡혔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장면 속에 있어서는 지금 3번 분이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붕뜬 시간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장면이 읽혔던 것 같아요. 꼭 자기 개발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진짜 10분이라도 시간이 나면은 웹툰을 본다든지 SNS를 본다든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못 하시는 분들도 잡히는 것 같아서 약간 내 인생에 빈틈을 줘야 된다. 그 틈이 생겼을 때 들어오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동시에 좀 들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세부 카드를 뽑아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운명적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사무권은 틈 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휴식할 수 있는 5번 완제 카드로 시작하고 있답니다. 티격태격 경쟁을 하고 있죠. 신체적으로도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게 쉬어보신 적이 언제신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쉬고 있을지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치이는, 생각만 하더라도 저거 빨리 끝내놓고 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감정이 먼저 보여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5번 카드죠. 이 3번분 인생에 있어서 이걸 그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10번 펜타클 카드. 내 인생의 풍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손에 쥐어질 것 같아서 약간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까지 그 일에 있어서는 과하게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런 장면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제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분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인 분이다 라는 가정 속에 있어서도 내가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내가 10개 안 해도 되는데 5개만 하고 나머지는 5개죠.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10개를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 읽어주고 있는 건 아니야, 5개만 열심히 해도 돼. 지금 3번 분이 하고 있는 반 정도만 열심히 해도 상관없고 그러더라도 10 완성의 결과가 들어올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거기에 상응되는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려는 걸 좀 주의해줘 라고 들리는 것 같아서 신기한 것 같거든요. 이 분야 자체가 좀 오래 가야 되는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승진 하루 이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내가 장기적으로 보고 열심히 가야 되는 일인데 약간 사모펀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지나치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러다가 번아웃 온다? 라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 반만 해도 될 거야 라는 게 지금 분명하게 지금 메시지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3번분이 안 해도 될 것까지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10개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5개만 해도 되는데 3번 분이 10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필요 없는 5개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 그걸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가진다면 오히려 앞으로는 5개씩만 하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번 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10개 하고 있는데 5개로 줄이면은 제 성과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아닐 거래요. 5개로 줄였는데도 성과가 똑같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네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떤 취미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균형이 잡혀질 것 같은지라 과연 이 메시지를 따른다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7번 소드 카드 옆으로 정의 카드가 뜬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우선 두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 카드는 합당한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사기꾼의 7번 소드 카드가 떠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래요. 내가 10이라는 활동을 했을 때 10을 받고 있었는데 5만 했는데도 10을 받게 되면은 내가 더 기쁘다,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모분은 그 후자의 성향이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분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요즘에 그런 글 많잖아요. 젊은 직원들 뽑아놨더니 일 제대로 안 하고 월급 받아가려고 한다 라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사모분은 내가 받는 알바비의 몇 배는 해야 내가 편안하게 그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덜 했는데 내가 그냥 결과를 가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느끼실 것 같아서, 하지만 그게 문제 없을 거다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챙겨가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과하게 읽어드리자면 지금 이 카드는 그야말로 사기꾼의 카드이기 때문에 사모꾼은 머리를 잘만 쓰면은 내가 덜한 것보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덜하고 더 큰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방법,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 같아서 이걸 꼼수라고 이야기하기는 살짝 애매한 것 같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게 오히려 사모분한테 더 좋은 기회, 자리, 계약, 어떤 조건 아니면은 이 모든 어떤 성공, 인정까지도 사게 만들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묘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예를 들면 요즘엔 시대가 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번분이 곱창집을 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이제까지 곱창이 들어오면은 하나하나
그때그때 구워가지고 내고 있었다라는 상황으로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곱창을 다 구워냈다가 그냥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오븐에 딱 돌려가지고 내도 사람들이 괜찮다,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분한테는 곱창을 통째로 그냥 다 요리해 넣었다가 데워서 주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편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리를 조금 더 써봅시다. 요즘은 실제로 곱창을 자동으로 구워주는 기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기계에다가 곱창 넣어가지고 꺼내주기만 하면 되는? 근데 그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의 좋은 반응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지금 산부분한테는 약간 전공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꼼수 같은 걸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요소가 많이 있죠. 요즘에는 지금 저랑도 유튜브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지만 유튜브에 적을 내용을 뭐 챗 GTP한테 대본을 써줘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머리 써가지고 글 안 써도 되고 머리 써서 뭐 어떤 사진이라든지 영상 안 찾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3번분은 굉장히 물음표를 머릿속에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여기고 있는,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니면은 어떤 제3의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분명 지금 있다라고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메시지를 따라갔을 때 그때 나는 어떨지도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3번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내 인생의 황금 열쇠를 찾았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내 인생의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우선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다 싶은 게 지금 읽히는 것 같거든요. 유레카라는 소리가 딱 들려왔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시작해 가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 혼자서 못다 했던 일들도 편안하게 쉽게 다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게 3번분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나한테 그 자체로서 행운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번 컵의 카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더 쉽게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 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고 나도 편안해진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카드를 읽으면서 좀 이거는 개인 상담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은 어떤 방법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챗 GTP를 사용한다든지 요즘 인공지능 툴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잡히는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곱창을 볶아주는 기기처럼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좀 구축한다든지 확실히 사모부는 뭔가 덜하고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뭔가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된다. 그걸 내가 발견했을 때,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만 지금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 좋은 점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운 카드와 주원 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찾아요? 라고 좀 질문을 딱 던지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그 분야 속에 있어서 어떤 단체가 있을 거거든요. 그 단체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미 3번분이 시행착오를 앞으로 거쳐가야 될 걸 시행착오를 마친 그런 사람들이 읽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나의 행운이다 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상사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누군가를 알게 돼서 그 방법을 듣게 되고 배우게 되시는 분들도 읽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요즘에 온라인도 활동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옷가게를 하고 있다면 옷가게 하는 대표님들이 있는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유튜버분 한번 찾아본다든지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어쨌든 내가 좀 귀동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정말 좋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좋은 정보까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언 카드로는 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달라 따라달라 라고 지금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신성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사목분이 절대 부정적으로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사목분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로 들이지 않았던 것 중에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투자도 AI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체감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한번 따라 본다든지, 물론 이건 어떤 일종의 얘기긴 하지만 딱 들었을 때 신박하다라고 체감이 될 거거든요. 바다에서 내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병을 만나게 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진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하고 있진 않을 테지만 이 방법이 나한테 들어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들어온 것 자체가 나한테는 신의 메시지다 라고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신박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내가 덜 일하고 더 많이 버는, 내가 정말 적은 시간을 쓰고 내 나머지 시간의 여유감을 챙겨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세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에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보내는 운명적 메시지는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4번분은 체인을 깨달라 라는 장면을 뽑아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익숙하게 지내왔던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시장이라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에서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든지 이런 장면이 직관적으로 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 메시지에 있어서는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써달라 라고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완전히 새로운 흐름 자체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잡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세부 카드를 뽑아놓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이제까지 4번분이 안 해봤던 걸 하게 된다.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좀 색다른 낯선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 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타워 카드 옆으로 지금 시작의 페이지 완즈 카드가 떠있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변화, 그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우선 읽어주고 있거든요. 이러려면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사업을 용기 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좀 내 앞에 펼쳐지는, 부모님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사모분한테 넘겨주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처럼 타워 카드는 내가 계획한, 바랬던 변화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재지변 사건 같은 약간 놀랄 수도 있는 장면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환경적인 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4번분은 그걸 스트레스 받고 겁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페이지 카드이기 때문에 재밌겠다. 내가 진짜 열정을 갖고 욕심내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다 라고 가실 수 있는 것 같은지라 딱히 걱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 자체가 페이지 카드로 뜬 것도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시작해 갈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뭔가를 해봤다 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능숙하게 오히려 해 나가실 것 같은 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해 본 적은 없지만 부모님이 식당을 나한테 넘겨줬는데 제가 이제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어요. 라는 상황이라면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삶에서는 벗어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식당을 물려받았을 때 식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열심히 잘 키우면은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들끓는 카드로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네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4번분이 준비되어 있을 때 나타나지 않나라고 잡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메시지를 따른다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지도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지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펜타클 카드 옆으로 지금 행맨 카드가 떠있네요. 확실히 뭔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변화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지금 달라붙고 있는데 시작이죠. 그리고 환경도 변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대요.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4번분은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환경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고 나라는 사람 자체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을 의미하는 페이지 카드예요. 초심자의 카드가 2장이나 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럴 수 있다면 4번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잘 키워보면 정말 대박이겠는데? 라는 걸 잡고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먼저 드러나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행맨 카드, 4차원의 카드랑 이어뜨고 있어서 약간 두 가지 장면이 읽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거기에 좀 매이게 된다. 쉽게 벗어나진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게를 물려줬다 보니까 한두 달 하다가 안 하고 싶다고 그냥 그만둘 수 없겠죠. 쭉 하게 된다. 내가 오랜 시간 여기에 몸을 담게 된다라고 읽어줌과 동시에 이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독특한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여기기에도 내가 이걸 실제로 할 줄은 몰랐어 라는 쪽과 맞닿아져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지라 요것도 가볍게 한번 참고로 담아가 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약간 남다른 깨달음의 길을 간다라고 읽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관적으로 보였던 건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어? 라는 걸로 잘 먹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쩌면 사범분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여기서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지라 이게 진짜 딱 들었을 때 생뚱맞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될 것이다,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걸 아예 평범한 사람들은 예상조차 못하는 업무들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어떤 타로를 진짜 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타로 상담가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범분이 되시는 케이스도 읽히는 것 같아서 여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남들이 다 저 길로 간다고 해서 남들은 이거 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카드 자체가 두려워하는 장면처럼 읽히지는 않아서 오히려 사범분들은 좀 평범한 삶이 알맞으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카드에서 그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서 내 미래를 새롭게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범분한테 그냥 단순히 변화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너랑 안 맞는 데 있어. 너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색다른 길이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길을 통해서 너 인생의 깨달음, 참된 의미를 한번 찾아봐 라고 전달을 해주는 것 같아서 과연 그때 난 어떨지 미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8번 힘의 카드랑 9번 컵의 카드가 나란히 떠있네요. 우선 첫 번째 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만족의 카드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평가점은 내가 내리는 나의 평가예요. 남들이 다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싫다면 그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사범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사범분의 인생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 그렇게 다 살지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게 나한테 만족스러운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완전 아니고 힘들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제가 제 인생이 재미없기는 해요. 라는 사범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내가 내 인생을 만족하게 된다. 행복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카드가 읽어주고 있으면서 컵의 카드는 관계성의 카드이기도 하답니다. 남다른 길을 가는 사범분을 보면서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범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사범분을 또 응원하게 돼서 굉장히 묘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정말 좀 남다른 길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떤 소리냐면 똑같이 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뭐 친구들 모임이 있다라고 가정할지라도 이 사범분 같은 경우는 그냥 밀키트를 만들어 파는 건 가능하죠. 근데 내가 밀키트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이 뭐 시기 질투를 한다든지 이런 라이벌 의식조차도 느끼지 않고 와, 저 친구는 굉장히 신기한 길로 갔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범분을 좀 경쟁 구도에서 빼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범분이 느끼시기에는 나도 좋은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히려 나보다 좋아하는 이런 감정을 느끼시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8번 힘의 카드, 그 길을 가는 게 사제를 길들이는 소녀의 카드랍니다. 이 카드는 가장 힘든 카드인가 동시에 가장 쉬운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사자를 길들이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길들였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일인 것처럼 사범분이 이 길을 남들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같은 가치관이라든지 그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가기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가게 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기 어려운 결과를 쉽게 손에 넣게 된다라는 장면이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감안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큰 플러스 값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내가 여기서도 제 풍요와 만족의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만족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결과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이라든지 주변에 따가운 눈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경쟁자들을 다 쓰러뜨리고 내가 그걸 쟁취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보통 시장에서는 보통 사회에서는 감안을 해야 되죠. 근데 4번분은 그게 아니라 저기를 가는 사람이 있네? 저거 좀 묘한 거네? 라는 걸 내가 그냥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게 사람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가장 어려운 일을 4번분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가 느끼기에는 큰 마이너스를 지지 않고 큰 플러스만 받아갔다라고 체감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오직 4번뿐만 그럴 것 같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와 4번이란 친구는 저 길이 펼쳐졌을 때 되게 두려웠을 거야 라고 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굉장히 해방감을 오히려 느낄 것 같고 그리고 저 길을 가면서 좀 고생할 거야 라고 느끼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가볍게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네요. 실제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겉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은 다른 일이잖아요. 정말 겉에서 봤을 때 너무 쉬워 보이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해본 사람은 갖은 고생, 죽을 고생 다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완전 반대의 사건. 주변에서는 사원분이 가진 고생 다 했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게 느끼고 있는 이런 장면이라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행운전조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하늘이 내린 적성, 천운이 아닌가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응원을 받으면서 정말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카드가 전달하는 행운점과 조언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언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이 일이요. 혹시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생각난 어떤 주제라든지 길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1개월 뒤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3개월 뒤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키워드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변화점이 사실 4번분한테는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런 삶을 꿈꾸고 왔어.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근데 그게 너무 남다르고 남들이 안 해본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고 있어 라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가실 필요 없다라는 게 지금 조언 카드에서 뜨는 장면인 것 같네요. 그리고 행운 카드를 보시면은 생각하는 사람 카드가 떴는데 이 사람은 이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 확실히 4번분은 이 변화가 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답지도 없고요. 내 앞에 먼저 간 사람의 행적조차도 찾기가 힘든데 근데 이미 4번분은 시행착오를 다 거친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와 비슷한 그걸 갖고 있는지라 이게 무엇인지가 굉장히 좀 신기하게 잡히는 것 같네요. 4번분이 정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진짜 아프리카에 밀키트를 갖다 판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실행에 나가시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남들은 모르지만 4번분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장기간 가본 적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내 물건을 이렇게 팔아줄, 맡아줄 친구도 이미 있고 내가 어떻게 물건을 보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 시장 상황도 알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독특한 분야인데 이미 뭔가 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아마 4번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네 번째 카드에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